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바람이 오늘은 좀 많이 부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방만하게 지낸 건 아닌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쪽을 관심 안 쓰면은,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죠. 못 쓰면은 또 이제 그 건강을 잃게 되고 이렇게도 되니까 모쪼록 여기서 만든 거 열심히 드시고 또 이제 집에서 응용도 해보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레시피에 사실은 오늘 레시피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파프리카 우리 이런 거 있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예. 또 뭐 이렇게 앉은 김에 쉬어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재료를 본 김에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스로 써도 되고 드레싱 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서브로 드셔도 되고 완전 자연식으로 만드는 거 파프리카를 이용해서 색깔별로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맛보여 드리려고 뭐 이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예,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여기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요. 우선 오늘 식초 만드는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 이래 됐는데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하려고 하다가 좀 뒤로 좀 밀려서 딜레이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파프리카 식초 만들기를 합니다. 자, 유인균 발효 파프리카 천연 식초 만들기. 파프리카 2kg, 원당 400g, 유인균 3티스푼, 천일염 1티스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2kg가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 거기서 꼭지 따고 하면은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원당을 20%를 해놨는데 원당 20% 하면은 좀 느리게 가요. 그래서 이번에 원당은 10%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0%만 해도 되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3주 전에 담아놓은 거거든요. 이건 이미 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술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요리실의 온도 실온으로 계속 두었더니만 지금 제가 여기에 조금 마셨는데 지금 약간 땀이 약간 나려고 그래요. 술이 돼서 가지고. 그게 지금 온도를 처음부터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식초로 갈 건데요. 요렇게 했다가 나중에 꽉 짜버리면은 되는데 여기 씌어지면 다 짜세요. 그러면 건더기도 드시고 요거 이제 초로도 만들어 드시고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파프리카 식초입니다. 저는 이제 좀 많이 사가지고 붉은색하고 노란색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건 붉은색으로 담은 겁니다. 붉은색으로 담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섞어서 담아가지고 나중에 시간을 두면은요. 아주 투명한 이렇게 갈색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덜 투명한데요. 이걸 계속 두게 되면은 아주 투명하게 나오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 떡국 열면요. 약간 매콤하면서 아주 조금 매콤하면서 파프리카 향이 싹 돕니다. 지금 사실 요거 뜨고 나면은 저희 집에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전 실험용으로 했는데 또 오늘 또 가져와 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 맛을 내시라고 그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나중에 하시기 전에 드셔보시고요. 자, 만들기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를 깨끗하게 씻어서 유인균 활성액에 담궜다가 헹군다. 항상 이게 1번으로 들어가죠. 항상 유인균 활성액 담궜다가 이제 씻어서 담궜다가 헹구기만 하시면 됩니다. 욕심을 부리자면 그대로 쓰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뭐 조금이라도 찝찝해 할까봐 그러는데 뭐 헹구 쓰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활성액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은 얘네들이 쪼그러집니다. 왜 쪼그러지냐면 균들이 거기서 계속 그 음식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수분을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담가 놓으시고 그러면은 활성액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뚜껑에다가 1리터를 물을 쓸 때 한 뚜껑을 씁니다. 병 뚜껑 있죠? 한 뚜껑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그러니까 두 뚜껑도 넣고 이러는데 나는 많이 넣어갖고 많이 해야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자, 파프리카를 아주 얇게 채 썰어 볼에 담는다.
지금 저희는 다른 작업하려고 이랬는데 이걸 채를 아주 얇게 쓰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있죠. 그 균들이 침입하기 좋게 파고들기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껏 얇게 쓰세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가져온 거 이게 막 여러 가지 막 가져오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파프리카 건지를 건져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과자처럼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걸 좀 갖고 오는 건데 그걸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네요. 그 대신 뭐 다른 거 이거 막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견과류가 여기에 한 7가지 견과류가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 저희 어머니 드시라고 발효시켜서 숙성시킨 건데요. 이제 냉장고에 놔놓고 실온에서 숙성을 막 시켰어요. 그래 이제 해가지고 냉장고 놔놓고 이게 하나씩 꺼내가 녹여서 드시고 이러거든요. 요만한 거, 이거만한 거 한 뭐 이렇게 5개만 드시면 하루 견과류 다 먹은 거예요. 이런 걸 토마토 지난번에 토마토 했죠. 그거 갈아가지고 드실 때 요런 거하고 같이 드시면 거의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점도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한번 맛보시고 여러분들 또 만드셔서 드시면 또 좋겠죠. 자, 얇게 채선 파프리카에 유인균 2티스푼과 원당 300g 이래놨는데요. 요게 이제 400g에서 300g을 뺐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막 여기 보니까 사흘 지났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깨끗하죠, 그죠? 이 상태로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 살짝 덮어 놓으면은 싹 내려가는데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3분의 1에 섞어가지고 이게 넣고요. 이렇게 섞어요. 예, 볼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섞어요. 근데 이제 위에 한 3분의 1만 나눴다가 위에 살짝 덮어주면 된다. 이런 거죠. 여기 그 설명입니다. 유인균 2티스푼과 원당 300g 천일염을 넣고 버무려서 이렇게 두고 원당 100g과 유인균 1티스푼을 섞어둔다. 섞어서 따로 나눠라 이런 거죠. 버무린 파프리카를 발효병에 눌러 담고 맨 위에 사의 유인균 원당으로 싹 덮어준다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덮어 놓으시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가도록. 자, 40도씨의 온도에 72시간을 두면 즙이 빠져나온다. 즙은 빠져나옵니다. 들고 가면 중간에 빠져나오긴 하는데 좀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좀 40도씨 이렇게 해주면은요. 좀 쫙 빨리 빠져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담아 놓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밑에서부터 뽀록뽀록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발효가 막 되면서 균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구 막 지금, 활성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요걸 이제 짜는 거죠. 자, 즙을 거두어 실온에 두면 파프리카 술이 되었다가 서서히 초산 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미 술입니다. 뭐 술 드실 일은 지금 없을 거고요. 파프리카 술입니다. 그냥 요게 이제 식초로 가는 거고요. 파프리카는 식초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며 느리게 진행된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강원도에서 파프리카 농장에서 온 과제를 받은 게 뭐냐면 파프리카가 식초가 안 된다. 식초가 안 돼가지고 이제 파프리카를 전량 거의 일본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수출하는데 애들 못생긴 거 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똑같이 얘네들이 이렇게 복주머니 같이 자라있는데 한쪽이 푹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면 미워 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프리카를 지겹도록 봐놓으니까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 버리는데 또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짜투리 나온 거를 식초를 담고 싶은데 이제 연구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보고 이제 얼마를 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건데 너무 많이 받으면 그래 그 10kg만 주실래 이러니까 화를 내세요. 그래 1톤을 받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톤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100kg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완전히 뭐 이렇게
떡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마구 나온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의과학연구원에 저희들이 시료를 갖다가 의뢰를 했는데 파프리카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성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프리카는 저처럼 이렇게 색깔로 하셔도 되고 색깔로 하나 안 하나 결국에는 이런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색깔의 특징이 조금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되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놔놓고 그냥 시나브로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 되나 오늘 하루 떠먹어보고 내일 또 떠먹어보고 이러다 보면은 다 떠먹고 나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놓고 이런 경우에는 안 뒤져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전체가 장겨가 있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안 뒤져줬는데 나중에 싹 깔아앉으면서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성질이 급해서 안 되겠어요 하면 이걸 딱 드러내가지고 짜요. 그 녹즙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손으로 짜든지 뭐 이렇게 짤순이에 짜든지 꽉 짜가지고 예, 물만 딱 나누면은 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옵니다. 팁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싶으면 30도씨 온도에서 이렇게 실온에서 하지 말고 30도씨를 계속 만들어지면은 좀 빨리 익히게 됩니다. 녹즙기에 갈아서 즙을 만들어서 발효하면 더 많은 식초액을 거둘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걸요, 녹즙기에 갈아가지고 즙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건지 안에 있는 그 영양소를 다 못 빼먹기 때문에 대수좀 이래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된다면 이거 이제 믹서기에 안 가는데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전부 건지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많이 못해요. 붕 떠버려요. 예, 조금만 해도 되는데. 그래,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고 하고 싶으면 큰 병에다가 갈아서 하고 나중에 건지를 따로 이제 간 걸 드시면 되고 이렇습니다. 갈아서 드셔도 되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 그걸 버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 아까운 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즙을 거두고 난 건더기는 요거 하고 나면 새콤하게 되거든요. 이게 요런 거는 드시면 돼요. 건더기는 꾸덕하게 말려서 먹어도 되고 이게 좀 씌어져요. 지금은 요것도 술 맛이에요. 근데 여기 전체를 두면 씌어지거든요. 그 씌은 거를 건져가지고 여러분들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다음 그걸 건져가지고 원당 있죠.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싹 말려가지고 그걸 또 싹 갈아서 쓰셔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자, 말려서 분말로 쓰면 좋으나 당분이 많이 들어가면 파프리카가 바삭 마르지 않고 이렇게 우리 건과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저희 집에 많이 있는데 그러네요. 다음번에 한번 보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파프리카 드레싱 만드는 겁니다. 파프리카 1개 반, 두부 4분의 1모, 샐러리 15g, 견과류 여기 보면 참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아몬드 5개, 그죠? 땅콩 12개, 호두 5개 막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즘 제가요, 저희 집에서 이제 냉장고 열고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없나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셔갖고 뭐 찾는데 이러셔요. 그래서 뭐 필요해서 이러면 주시는데 뭐 하게 이러니까 가져가려고 이렇게. 내보고 요새 계속 가져가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게 막 사다 놓고 그냥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없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가져오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없던 걸 끼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고 바나나 여기 보면은 우리 김구 선생님이 바나나 소스를 가져왔어요.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놀라유 넣고 천일염 넣고 유인균 넣고 여기가 파프리카를 이렇게 잘게 씁니다. 잘게 썰어 믹서기에 순서대로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넣으세요. 그러면 견과류 탁 넣고 나면 믹서기가 안 돌아갑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이거 견과류도 이거 좀 부숴야 돼요. 좀 부숴가지고 넣는 게 좋겠죠.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 넣고 믹서기에 두부, 파프리카, 샐러리, 견과류 요 순으로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요 나머지 쭉 넣습니다. 카놀라유, 천일염 뭐 이렇게 쫙 넣고 바나나 소스 넣고 싹 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색깔별로 소스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곱게 갈면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침에 있죠.
그냥 그 남편분들, 애들 그냥 보내시지 말고요. 그냥 요거 갈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떠먹고 가도 충분한 영양소가 됩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요리 교실에서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가르쳐 드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드셔보신 분은 진짜 맛있다고 그러시죠. 예,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부를 이렇게 4분의 1모 해놨는데 저는 이제 두부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콩 있죠? 대두 불려가지고 살짝 삶아가지고 냉장고에 항상 좀 두세요. 딱 두었다가 수시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대신 두부 대신 대두를 넣고 만들면은 더 고소한 걸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보면 저는 음식만 보면 저걸로 뭐 할까 이 생각이 참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걸 응용했을 때 참 이거 완전 이거 어떻습니까? 영양 덩어리예요. 덩어리고 요 정도 먹고요. 한 끼 안 먹어도 거뜬해요. 이것도 먹고 밥도 먹고 탄수화물 다 하는 엄마 나 자연식인데 왜 이래 살찔까? 그거는 뭡니까? 완전히 살찌려고 작정한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프리카 색깔별 혼용 보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여러분들도 칼라인가요? 아, 칼라로 돼 있나? 아, 예. 이것도 그거 한 거네. 요새 칼날은 미리 보고를 안 하면 안 해준다 해가지고 제가 색깔을 넣어놨어요. 빨간 파프리카에 베타카로틴 성분이 가장 많다. 베타카로틴, 요게 4가지 색깔이 나오죠.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빨간색 쪽으로 붉어질수록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그 당근 있죠. 당근에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식이요법 할 때, 다이어트 요법 할 때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이 살 빼기 위한 게 아니고 다이어트가 원래 식이요법이라는 다이어트 테라피가 식이요법이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루에 한 번은 그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죠? 건강식을 찾아간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붉은색을 띠는 색소인 라이코펜은 신체의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 생성을 예방해준다. 또한 면역력 정진에도 효과적이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소염작용과 심장병 예방과 노화 방지에 좋다. 그러니까 붉은색에 그런 게 있다 이런 거죠. 우리 그 안토시아닌 많은 거는 불다 못해 나중에 보랏빛으로 변하는 가는 거 있죠. 이제 아로니아라든지 그리고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에 그리고 가지 이런 거 있죠. 근데 가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가지가 나왔네. 가지가 안토시아닌 그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가지 여러분들 생으로 드시나요? 생으로 잘 안 드시죠? 왜 안 드시죠? 약간 매운맛 이런 거 있죠. 그 가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살짝만 익혀 푹 구우지 말고요. 살짝만 익혀서 그 안토시아닌 그걸 드실 수 있으면 그 효소를 먹고자 할 때는 절대 있죠. 불을 가하면 안 돼요. 불을 가하려면 어느 정도 가해버리냐면 40도만 가하면 돼요. 근데 40도는 살짝 간 거거든요. 살짝 더운 게만 살짝 간 거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그때 뭡니까? 효소가 활성화돼 가지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노란색 파프리카 매운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하다. 요거는 이제 약간 매운맛이 있어요. 붉은색으로 했기 때문에 노란색 파프리카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 노란색을 띠게 하는 루테인은 눈의 건강을 개선하고 요새 보면 루테인으로 뭐 루테시안인가 뭐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그거 먹는 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걸 드시는 게 눈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약으로 된 거보다는요. 여기에 노란색은 이제 노란색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색깔들이 여기 여러분 이게 동색이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나왔지만은 여기 깔린 베이스의 색깔이 뭡니까? 같은 종류다 이 말입니다. 초록색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초록색이 뜬금없는 초록색이지만은 이게 전부 다 같은 류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가리지 말고 드시는 게 좋겠죠. 우리 그거 사러 가면 파프리카 사러 가면 색깔별로 다 들어있죠.
색깔별로 다 들어있으면 어느 걸 선호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4가지 색이 들어있으면 더 좋죠. 그거 가져와가지고 드시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요렇게, 루테인은 눈의 건강을 개선하고 생체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되고 한절기의 피로 회복에 활력을 준다. 카로틴은 암과 심장 질환 예방에 좋고 또 파라진이라는 성분은 파라진이 이제 혈전, 우리 혈액이 엉키는 거, 혈액이 엉켜갖고 이제 동전처럼 이게 우리가 혈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걸 혈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전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고혈압,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초록색 파프리카 보겠습니다. 초록 파프리카는 파프리카 중 가장 칼로리가 낮고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에 좋고 다이어트 할 때 섭취하면 좋다. 여기도 루테인과 렉시틴은 신장, 간장 기능을 촉진하고 공해 물질을 해독한다. 이 렉시틴이 또 굉장히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 있죠. 저는 이제 파프리카 농장에 몇 군데를 가봤었어요. 갔는데 요렇게 색깔이 나오기 전에 주황색, 붉은색, 노란색 나오기 전에 색깔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에서 서서히 이런 색으로 바뀌어요. 그 초록색 파프리카는 얘네들의 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구 과일이라고, 이렇게 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초록색도 좋더라면 저기 보면은 노란색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어떻게 되면 싹 배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초록으로 이렇게 초록에서 이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황색 파프리카. 주황색 파프리카는 기미 주근깨를 유발하는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때문에 피부 미벽에 효과적이고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비타민 A, B와 인, 칼륨, 칼슘, 카로틴 등이 풍부하며 망막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 눈 건강에 효과적이며 감기 예방에도 좋다. 이게 보면 거의 다 있죠.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막 뽑아내가 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거의 다 파프리카에는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갖다 또 서양 고추라고 하잖아요. 서양 고추인데 이것도 나중에 갈고 발효해가 갈고 해놓으면 매콤합니다. 그래서 매운맛도 있고 이제 매운맛도 있으면서 이거 영양소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고추는 고추대로 영양소가 많이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한번